되어서 오늘 참 되게 또 그러니까. 재밌겠네요. 또. 안녕하세요. 여갈못 갱생 프로젝트이자 제 퇴사 프로젝트인 지라시앙사의 저자 김재환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제주도의 위인 탐나의 거상 김만덕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니만큼 지난주 불량불만을 강력히 제기했던 익룡님의 맹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느끼한데요. 네. 김치 하나 좀 먹고 와야겠습니다. 김치 하나. 네. 음악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언맨이 아닌 로켓맨에게 요청해서 11,000원짜리 삼각대를 주문했습니다. 네. 야, 근데 정말 득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괜찮죠? 예, 11,000원에 저 정도 구성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고인데요. 네. 완전히 저 정도 야, 구성이면 홈쇼핑 같다. 홈쇼핑.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야, 네. 이거는 뭐 홈쇼핑 나오면 그냥 완판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그 모델만 알려주시죠. 아 근데 후기에 예. 야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대요. 야. 다리가 너무 가늘고 힘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간대.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아까 우리 정우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바람에는 안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바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야.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삼각대를 산 이유가 예.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또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유튜브에 한번 영상 올려보려고 네. 삼각대 사가지고 지금 그렇죠. 제 후치 그래서 안경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고 왔습니다. 네, 스마트폰 했고요. 뭐 네. 거기서 거긴데 꼭 예, 안경 그래도. 안 쓰셔도 될 텐데. 예, 좀 수박에다 보시고- 한번 죠. 보신 분 알겠지만 이 지금 화각이 네. 이 저기 재환 작가님과 예. 여기 진호님만 잘 보이고 저와 이모님은 등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쪽에 있습니다. 얼굴 보이시고 싶으시면 잠깐 이렇게 네. 저쪽으로 화면 들으시면 이게 될것 셀카 기능이 없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카메라가 아니고 스마트폰이라서. 네. 그리고 저기 익룡님 오기 전에 사실 되게 멋진 세팅 하고 싶었는데 네. 정우님이 저 전문가시니까 카메라 야, 이거 배터리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배터리에 저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네, 보조 테이프를 막 배터리까지. 칭칭 감고 네. 있는데 익룡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혀를 찌찌차면서 네. 참 어설프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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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커피 또 그렇죠. 준비해 예, 커피까지. 잘 먹겠습니다. 너무 네. 센스 좋습니다. 예. 아니 커피 맛 보니까 또 커피도 아주 되게 맛있는 또 어디 가 찾아서 또 사갖고 오시는 느낌이에요. 그럼 아라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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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아라비카 원두가 그 원두 중에서 네. 아주 좋은 등급은 아닌데 그래도 또 100%라고 하니까 어, 아주 맛있. 저도 주세요.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방송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파이트 스퀘어에서 네. 시간을 빡빡해 주기 위해서 바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주도 특집 제가 다음 주 제주도 가는데 음. 제주도의 위인 제주도 탐나의 거상 김만덕 편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김만덕 딱 하면 아까 녹음 전에 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드라마도 있긴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자겠거니 하시는데 남자분이죠. 그렇죠. 예. 이름만 들어보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은 1739년에 태어나서 1812년에 생을 마감한 제주 토박이 독신여십니다. 독신요? 예. 독신요. 제주도의 조선시대 그것도 제주도에서 독신녀로 살았다.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이었음을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현재 제주시에 있는 모충사에 그녀를 기리는 만덕비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행수 내의녀 김만덕 지묘. 본관은 김해이며 탐나 양갓집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여 고생이 심했다. 옷과 식비를 줄여 재산을 크게 불렸다. 칠순에도 외모가 선한 부처와 같았고 눈동자 2개가 빛나고 맑았다. 네. 이 묘비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녀의 일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아인데 여자의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어떻게 큰 돈을 벌었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기념관까지 세워지게 된 건지, 그리고 묘비명에 보면 내의녀라고 적혀 있는데 의녀로 활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여자들은 육지로 나가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독신녀로 사셨는데 법을 어떻게 어긴 건지 아니면 편법을 썼는지 육지로 어떻게 나가서 메이저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만덕은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 올레길이 생기기 270여 년 전인 1739년 영조 15년입니다. 양인이었던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2살이 되던 1750년 전국에 역병이 퍼지고 이 여파는 제주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이에 부모를 잃은 김만덕은 기생집 몸종으로 지내며 생명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미모가 출중해서 기생집을 간 게 아닙니다. 훗날 그 영의정 체제공에께서 김만덕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체격이 좀 크셨대요. 그때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뭐 서양 같다 이런 게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막 큰 체격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얼굴 선도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시고 어. 그 시대로 보면 미는 아니고. 미는 아니라고 네. 보는데 예예. 네. 그렇기 때문에 12살에 고아소녀 김만덕은 얼굴이 이쁘지 않으니까 기생으로 성공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았죠. 그녀는 오직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과 성실함밖에 믿을 게 없었습니다. 출발은 기생의 몸종이었으나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기생의 수양어머니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명원아, 저기 저 아이 이름이 뭐라 했더냐? 만덕이라는 아이 양인 집안 아이였는데 지난번 역병이 돌 때 양가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얼마 전부터 제 수발을 들고 있는 아이인데 왜 그러세요? 애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것이 굶떠 보이는데 아주 일하는 게 아주 야물딱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어. 도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구나. 내가 한번 다듬어 볼만 하겠다. 물건 한번 만들어 보자. 제 눈엔 기생 얘기는 전혀 안 보이는데 어찌 그런 말씀하실까? 성실하다고 기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걸 아시면서. 모르는 소리 말아라. 내년이나 내가 저 아이 덕 보고 살 날이 분명 올 것이다. 이때부터 김만덕에게 혹독한 기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좀 부족한 재능은 악착 같은 승부권승으로 대신하며 입단 첫 해부터 슈퍼 루키로 업계의 관심과 조명을 받으며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근데 김만덕 본인은 기생을 천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직장인과 비슷하죠. 사실 그렇죠. 직장인들도 네. 회사가 천직이다 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ing님도 그렇고 정님도 네. 그렇고 저기 했다. 그리고 그 목태호 선생님도 네, 저도 사실 13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네. 천직이라고 생각한 적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네. 사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려운 거 많고 하는데 김만덕도 기생이라는 직업도 특수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흔해 빠진 말로 자기 인생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쯤으로 김만덕도 여겼고 성공의 수단이자 다음 그렇죠. 단계로 가기 위한 예. 그 절차로 생각했던 거예요. 기생을. 고아인 그녀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돈뿐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부자가 된 후에는 정승같이 돈을 쓰게 되지만 기생 생활 기간 동안에 주변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료들의 증언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이 증언은 1794년 제주 목사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에게 들러 몇 달 동안 제주에 머물렀던 심로숭이란 사람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그림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이야 다들 만덕이라고 이름도 잘 못 부르지만 그 당시는 어땠냐고요. 말도 많아요. 얼마나 지독했는지. 한마디로 돈의 환장한 돈벌레였어요. 우리도 다 같은 기생처지지만 그런 독종은 아주 처음 봐. 흔히 남자 단물까지 빨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단물 빠는 과정에서 기생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인정이 있어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금씩 챙겨주기도 그러는데 이 양반은 보통이 아니에요. 남자 아주 바지 저고리까지 벗겨버린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모은 바지 저고리가 아주 수백 벌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기생들 사이에서도 아주 치를 떨었죠. 뭐 소문이야 뭐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독종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아주 예사 눈빛이 아니야. 뭘 해도 크게 할 거라고 다들 이야기는 했죠. 기자 양반 인터뷰 마쳤으면 우리 낮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이렇게 개같이 번 돈으로 김만덕은 20살이 넘자 관하로 찾아가 강력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또, 저는 본래 양인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기적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가림을 할 나이도 됐으니 기적에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나이입니다. 무엇이라? 네가 살아보겠다고 기생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기록을 지워달라고?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주어야 하느냐? 그리고 생떼를 쓰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을 들은 김만덕은 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그 특유의 눈빛으로 사또를 바라보는데 겹눈, 곤충류, 갑각류 등의 특이한 눈으로 흔히 보관이라고도 함. 난눈이 벌집 모양으로 모여서 형성, 줄라불라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겹눈에 대해서 겹눈. 예, 겹눈이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겹눈이란 게 근데 우리 이렇게 눈이 하나로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겹눈은 이 벌들은 네. 여러 개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네, 사방팔방 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갑자기 겹눈. 예, 예. 왜 요 뜬금없이 요 얘기를 했냐면 예. 바로 김만덕의 눈이 우리랑 다른 곤충의 눈인 겹눈이라는 소문이 바다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신기하다. 예, 신기하죠. 소문 지금 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 소문이 네. 되게 많았는데 훗날 호기심 대마왕이신 다상 정약은께서 김만덕을 직접 만날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김만덕께서 다상 정약은 선생께서 김만덕의 눈을 가까이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특이하긴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보건대 겹눈은 아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정약응의 방을 나오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겹눈이다. 고집이 있어. 잘 어울려. 그러게요. 이영님 네, 실제 성격이랑 차분하게 잘 어울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단호한 네, 느낌도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네. 이게 김만덕님은 제가 생각해 자신의 겹눈이 행운의 상징 아니면은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 하면 엄청난 분이잖아. 그렇죠. 김만덕은 그 양인 네. 집안에 하니까 그 자기 앞에서 정약용 선생이 야 너 겹눈 아니야 일반 눈이야 하니까 그 앞에서는 못하고 문을 탁 닫고 나오면서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더. 네. 단호하게. 그러게요. 조금 더 단호하고 네, 확고하게. 한번 더. 네. 누가 뭐래도 나는 겹눈이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심지가 있으신 분이야 이분이. 그렇죠. 네. 아유 그럼요. 갑자기 떠오르는 그게 하나 일화가 있는데 예예.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맞네. 그러니까 그런 그쵸. 느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심지가 있으신 분이야. 네. 뭘가 돼도 그러니까. 아까 그 기생 그 동료의 증언에 예, 보시면 예. 알 수 있듯이 네. 그게 되실 분이에요. 이렇게 음.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었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날도 김만덕은 그 특유의 눈빛으로 사또를 응시하며 다시 한번 간청을 했고 사또가 결국 오케이 사인을 내렸는데 오.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사또, 소녀 비록 천하고 개같이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큰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위해 귀하게 쓸 것이니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믿고 청을 들어주십시오. 예, 이 김만덕의 약속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오. 지켜졌군요. 기생 오. 그 큰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다 덕을 보게 사게 되는데 이제 그녀가 탐나 제일의 거상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듣다 보니까 어차피 부자만 되면 만사 해결인데 굳이 학벌이나 신분 세탁을 김만덕이 뭐하러 해야 되냐 이때 스토리의 개연성이 떨어진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예리한 겹눈의 소유자들이 계실 법한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또 아픔이 있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적에서 자기 기록을 지워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김만덕이 고아가 됐잖아요. 기생집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동생들이 있어서 자기 동생들이. 아, 동생들. 근데 기생집도 들어가서 몸종이 되는 것도 어려우니까 네. 이 동생들이 막 거지처럼 돌아다닌 거야 온 마을을. 아, 근데 김만덕도 마음은 아팠어. 그렇죠. 근데도 그래도 이 동생들을 자기 12살이 신체 조건도 좋지 않고 기생집에 살아남기 자체가 힘들잖아요. 네. 동생들이 막 밥벌을 돌고 하니까 좀 돌봐주긴 했는데 음, 이렇게 완전히 케어를 해줄 수 없었지. 음. 이렇게 되니까 이때까지는 친척들 아무 말 없다가 김만덕이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니까 막 손가락질을 한 거야. 저년 저거 지 동생들도 버린 년이다. 아니면 또 양인 집안에서 기생 나왔고 집안 망신시킨 년이다. 이렇게 하니까 김만덕이 빡 돌았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사또한테 가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 내 기생 기록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게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김만덕이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렇죠. 흩어진 가족들을 한 집으로 다 모았습니다. 동생들까지 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또 오잖아요. 오죠, 당연히 오죠. 손가락질했던 친척들이 네. 다 왔어. 친척들이 막 욕했던 그 친척들이 막 또 나불거리잖아. 그렇죠. 김만덕이 막 돈을 쑤셔 넣었대 그 아가리에다가. 그 아가리에 쑤셔 넣으니까 그 친척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역시. 만덕이밖에 없다. 네. 네가 우리 집안의 히어로다 이렇게. 아무튼 이 가족들을 위해서 김만덕은 살아왔던 겁니다. 네. 예. 김만덕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이미 노천이었지만 결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큰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어제의 전직 기생이 오늘의 CEO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녀는 객주집을 오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똑도 돌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 와중에도 만덕은 만덕객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짜장면이 싫다며 너 먼저 먹으라는 어머니도 없었고 천황기생이라고 이유 없이 매를 맞아도 일러 바칠 아버지도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낸 겁니다. 12살 여자아이가 세상과 몸으로 맞서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네. 정말 인생극장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짧게 해도 약간의 그 과정이 느껴지지만 그렇죠. 말도 못했을 거 너무 엄청나게 진짜 실제는 어땠? 얼마나 그럴 큰 것 고충이 같아. 있었을까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가 네, 잉여님 말씀하셨지만 네. 요즘 여자들도 살기 힘들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 시대에는 네. 너무 힘들었는데 자, 박수를 쳐주고 이제 직원들 앞에서 기생 출신 젊은 사장님이 일장 훈시를 시작합니다. 우리 객주를 드나드는 모든 상인들은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다른 지역의 물산의 많고 모자람이나 가격의 변동 같은 정보는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 임금님을 대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믿고 따른다면 주 5일 근무에 매년 특별 상여 500%가 결코 헛된 꿈이 아닐 것이오. 저는 여기서 근무하고 싶은데요, 이거. 그죠? 진짜. 저도 네, 이런 나도 데가 참. 아니 특별상이 500%. 그러니까요. 네, 500. 네. 네. 아유. 얘가 진짜 네. 왜 이렇게 예. 이제 잉여님이랑 저는 사실 같은 회사에 한 7, 8년 네, 근무를 해서 음. 상여 500%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진짜. 정우님은 상여 좀 네, 뭐 저는 뭐 좀 네. 받긴 한데 요새 좀 회사 오빠. 사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 못 받고요, 사실. 대기업 다는 거 하니까 네, 또. 옛날에. 우리는 네. 50% 나왔죠, 잉여님. 50% 나왔나? 50% 더 우리- 나왔나? 은근 고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야 변동. 대단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김만덕님의 일장 훈시를 들어보니까 장사 왠지 성공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당시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게 트윗이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만덕님은 이제 하나하나 상품의 유통 과정도 익히고 해서 사업 초창기에는 전라도에서 쌀을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산물인 약재, 전복, 각 같은 거를 전라도로 수출하면서 이익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촉이 조금 생기자 가격 변화를 예상해갖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신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매점 매석도 좀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네. 예전에는 사실 이게 정보가 또 하니까 요즘은 맞습니다. 뭐 무릎알식이나 이건 나쁘긴 네. 하지만 그때는 뭐 요 정도는 봐줍시다. 신사업은 어떤 신사업이었나 보면 김학윤님 이렇게 보니까
한라산에 사슴이 막 너무 흔하게 뛰어다녀. 근데 다른 집안에는 많지 않잖아요. 이때 이 사슴을 가지고 예. 녹용 사업을 론칭하셨고 녹용이 또 성공하자 난초 재배까지 해가지고 트리플 대박 다. 엄청나네요. 예, 요 정도 성품 구성이면 야. 괜찮죠? 괜찮네. 네, 괜찮죠.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만덕 객주를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새 대형 무역 거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녀의 네. 성공과도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졸라 숨차네요. 말만 하는 것도 부럽다. 부러워.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진짜. 이게 또 전 직장 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로 상류층 사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까지 취급을 해서 귀족 사회의 트렌드를 이끌기까지 하셨대요. 이런 게 또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렇죠. 몇 개 안 돼도 네. 이렇게 팔고 하니까 또 여성분이니까 잘 알고 하시니까. 예. 그녀는 이런 식으로 하늘마다 대성공을 거두었고 마침내 대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어느새 56이 된 자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아도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다 없구나.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해 안 끼치며 돈도 충분히 벌었어. 만덕아 수고했다. 이제 세상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야. 잠시만. 연기 너무 좋아졌는데. 예. 예. 체념한 듯한. 지금 그 지지난주에 네. 되게 실망해가지고 네. 아 나 원래 이래 원래. 연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그 좀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나날이 네.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참 김만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만덕 선생님 예. 근데 김만덕 님이 네. 규영이랑 좀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네.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네. 약간 그래? 자기만의. 예. 그래도 골격도 약간 그러시고 그러니까. 골격도 있고 키도 크시고 하니까 네. 어깨도 딱 뻗어지시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 많이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 덕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저보다도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드는데. 여기서 어깨 네. 두 번째야. 남도 어깨 줬다고 네. 맨날 와이프가 맨날 어깨 줬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네. 하여튼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는 전 재산을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청계재단 같은 편법이 아닙니다. 야, 그렇죠. 대단히. 근데 재산 환원 시기도 기가 막힙니다. 어. 1795년 제주도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10만 명이 된 인구가 3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7만 명이 아사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70%가 네. 정조는 이때 임금이 정조였습니다. 제주도로 식량을 실은 배를 급히 출발시켰으나 이게 또 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배가 또 침몰했어. 배가 못 가 이제 또 음식이 사람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김만덕이 침몰 직전에 제주도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나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 전체를 김만덕 혼자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야. 거 누구 없느냐? 예. 찾으셨사옵니까?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현찰화해서 전라도 지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쌀 500섬을 실어와 50석은 여기 적힌 내 평생의 은인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50석은 관아에 보내도록 해라. 괜히 재단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한 톨의 쌀도 세지 않고 백성들에게 가야 한다. 아니, 정말 전 재산을 이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네도 독립하면 반드시 하나만 지켜주게. 돈은 자네 방식대로 벌어도 되지만 쓰는 건 나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모으는 재미에 빠지기만 하면 자기 가족만 기쁘지만 나누는 것에 뜻을 두면 만인이 행복해지는 법이라네. 네. 진짜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네요. 구구절절. 예, 어디서 이게 계시나요? 김만덕 얘기도 찌라시 한국사의 그 기초가 다 들어가 있던 얘기인데 제가 그 역사 인물들을 쓰면서 몇몇 글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방금 그 익명님이 말한 요 부분도 사실 제가 세상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쓰고 나서 약간 막 몸소리 쳐지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좀 괜찮지 않았나요? 제가 좀, 솔직히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해서 왜 개같이 벌어서 네. 정승처럼 네, 써라 그렇죠. 뭐 이런 정말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행동으로 옮기기가 정말 너무 쉽지 힘들죠.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너무 위에 네. 감기가 울컥하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예.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제주 도민을 살려내니까 김만덕은 도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도민의 영웅에서 멈춘 게 아니죠. 제주 목사가 이런 좋은 소식을 막 퍼뜨려야 되잖아. 조정에다 사실을 알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과인도 하지 못한 일을 섬에서는 안 하게 했단 말이냐.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구나. 여봐라 도승지,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구나. 전하, 제가 이미 알아보았으나 돈이나 재물은 필요 없다고 하고 여인이라 국법상 벼슬을 내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냐? 그럼 내가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줄 테니 세 가지만 소원을 말해보도록 하라고 하거라. 돈은 많이 벌어봤으니까 뭐 돈은 필요 없겠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그녀의 세 가지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임금의 명을 받고 도승지는 그녀의 소원을 세 가지를 확인을 하고 정조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승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음을 참으며 정조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그녀의 소원이란 것이 몹시 귀엽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의 제일 큰 소원은 임금님을 뵙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양구경, 세 번째는 금강산 유람입니다. 그래?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 뭐 첫 번째 소원은 나 듣기 좋으라 한 말인 것 같고 진짜 소원은 한양 구경과 금강산 유람이겠구나. 도승지는 지금 당장 김만덕이 한양으로 올라올 때 지나갔던 고을의 역참들에게 일러 호위를 지시하도록 하면 물론이고 숙소 및 각종 편의시설 등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라. 또한 탐나의 여인은 무트로 올라올 수 없으니 그녀에게 명예직인 내유녀를 내려 한양으로 올라올 수 있는 편법을 쓰도록 하여라. 전하, 방금 말씀하신 편법이란 단어는 사초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굳이 내가 그 말을. 그리고 이왕 내리는 명예직이지만 내유녀 최고직인 행수에 봉하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한양 구경을 마치고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에 나랑 조찬도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 돌아가시면 관직 적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연으로 네. 행수녀 내유녀로 이제 김만덕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그렇죠. 제주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임금이 근데 보고 싶어도 오라고 네.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벼슬을 주고 이왕 주는 거 명예직이니까 최고직을 네. 줘라 이렇게 해서 그 김만덕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게 됐는데 정조는 김만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좋아하고 감탄했던 게 아니고 진짜 좋아했답니다. 네. 당시 영의정 체제공을 시켜서 김만덕이 일대기를 쓰게 하고 오. 초급 관리들 진급 시업 과목으로 배정했대요. 김만덕이. 우리를 치면 국급 공무원 시험에 그러게요. 김만덕 네, 네, 편이 네, 있는 네. 거야. 굉장히 네. 파격적이네요. 그 정도로 이거는 정조가 느끼기에 야 이거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느꼈던 거죠. 마침내 제주 섬 소녀가 57세의 나이에 국민 스타가 되어 한양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는 고을고을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우. 나도 어여 자라서 꼭 저분처럼 될 테야. 아우 귀엽네요. 야. 그런가요? 그렇죠. 아우 그런 귀엽네요. 꿈나무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김만덕 퀴즈들이 분명히 있었을 있을 거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정조가 말한 대로 이렇게 제주도에서 한양까지 오르는 되면은 네. 하루 만에 못 오잖아 차 타고. 그렇죠. 고을고을 다 거쳐야 돼. 네. 근데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물론이고 사람들 나가지고 막 꽃다발 흔들고 그러니까요. 만덕은 퍼레이드 이렇게 했겠죠. 하고 하는데 네. 방금 말해도 어우 인형 인형이 했던 것처럼 그런 귀여운 애들이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김만덕님은 양인이잖아. 네. 양반의 그런 좋은 집안이 아닌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뭐 박세리 퀴즈나 김연아 퀴즈처럼 그렇죠. 만덕 퀴즈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양 구경도 하고 임금님도 아련하고 그녀는 마침내 금강산 유람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다시 떠나는 그녀에게 78세의 최재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탐내에 태어나 한라산의 백록담 물도 마시고 이제는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되었으니 온 천하의 산애들 중에서도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을 것 같아.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임금 보기도 어렵고 네. 지금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시골도 못 가는데 우리보다 더 대단해. 그리고 이게 책에는 없었는데 제가 자료들을 쭉 찾다 보니까 그 김만덕님이 57세 이렇게 됐잖아요. 네. 최재공이 영의정이셨잖아요. 그렇죠. 명재상으로 되게 이름을 알렸어요. 정조가 막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야 김만덕 일대기 써 시험 과목 네. 하다 보니까 둘이 썸이 좀 있었대. 아, 진짜? 그럴 수도 근데 이게 있겠네요. 정사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 그 최재공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김만덕님이 내가 보기에는 그 결혼을 눈에 차는 남자가 없었어. 네. 이 너무 걸크러시고 너무 막 대단지. 그렇죠. 여장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양이나 오니까 나이 차이는 거의 20살 나지만 네. 영의정 정도 되면 나랑 한번 해도 되겠다. 아. 좀 멋있잖아 이분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한테 돌리는 비슷하네요. 예. 저 윤영님 때문에 네. 어디 할 차례인지 잠시 뒤로 까먹어가지고 잊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대본을 보고도 어딘지 모르겠네. 네. 아유 말 또 이거 멋있는 말 하고 싶었네요. 꼭 그 제 글이 아니어도 찌라시 한국사가 아니어도 김만덕님의 일생을 한국의 재벌들이 봤으면 네. 싶은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돈입니다. 김만덕처럼 멋지게 쓰고 몇백 년이 지나도 유효한 존경이란 신용카드를 후손들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작가님의 마무리 멘트 잘 들었고요. 네, 일단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의 그 재벌들 정말 이 이야기를 꼭 필히 듣고 예. 듣고 교훈 삼아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만덕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기도 한데 정말 이 또 왕을 또 잘 만나서 그치. 그렇죠. 맞아, 저도 맞아. 그게 그렇죠. 읽으면서 맞아. 왕을 정말 잘 좋은 만난 지적이야, 덕에 좋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정말 만약에 왕을 뭐 선조라든가 선조였으면 만났으면은 막 뭐 내 공을 뺏어갔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쥐도서 모르게 또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 역시 여기 정우님께서 굉장히 그런 그 캐치가 예. 아, 예, 그래요. 역시 아닙니다. 이거 참 네. 아, 이거 아닙니다. 별 말씀으로. 리스펙 예. 여 진짜. 리스펙.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네, 갑자기 또 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예. 네네. 예전에 그 TV 그 뭐죠? 그 SBS에서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예, 예. 거기서 봤던 건데 어떤 할머니가 네. 평생을 돈을 이제 그런 모았는데 예,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기부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가 있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는 멘트는 아니지만 네. 대충 어떤 멘트인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빨리 얘기해.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없죠. 네. 돈은 네. 또는 똥과 같다. 똥과 똥과 같다. 같다. 모으면 모을수록 음. 냄새가 난다. 야. 근데 그 할머니가 막 이렇게 네. 많이 배우고 그런 할머니 네, 아니죠. 절대 네. 아니죠. 그 말이 아직까지 뇌리에 남더라고요. 음. 네. 이게 그 정도전이 네. 그 유배 같은 거 갔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되게 그 촌로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네. 막 야, 완전 안 그렇죠.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 들고 뭐 가방 학력에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인생은 똥 것 같다 이거 네. 그 어떤 대단한 철학자도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그럼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삶에서 나오는 그런 명언이라. 인생은 똥 네. 인생은 돈이요. 인생은 똥.